안녕하십니까, 정환준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명서 대표님은요, 원래 창업 컨설턴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또 가게는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고민했었던 거죠. 실제로 일본까지 가서 공부도 하게 되고요. 또 그 공부한 것을 한국에 와서 접목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중매력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야기를 창업하고 또 확장시켜난 장본인입니다.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때요? 제 소개한 게 어떻습니까? 아, 너무 멋지십니다. 갑자기 과찬으로 나오시고. 아닙니다. 정확히 핵심을 찝는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풀어내려고 진짜 노력하고요. 예. 사실 대본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네. 네. 그런데 창업 컨설턴트였다. 어땠어요, 그때는? 이 프랜차이즈하고 창업하고는 사실은 산업 자체가 좀 전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창업자의 정보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로 하지만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얼만큼 우수하냐에 따라서 개인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좀 틀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창업 컨설턴트를 할 때는 매번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됐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와 같아서 본사가 경험과 노하우를 잘 만들어만 놓으면 그것을 가맹점들이 나갈 적마다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개인 창업 컨설팅을 하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컨셉을 정하는 데는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근데 대표님은 네. 진짜 대표님이 맞나 봐요. 아, 왜 그러시죠? 제가 분명한 질문은 컨설턴트였을 때 어땠는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거는 자연스럽게 설명하면서 가맹점 프랜차이즈는 이런 거다가 지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마케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야, 근데 참 대단하신데. 근데 컨설팅 하는 게 어렵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창업보다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창업하는 사람을 성공시켜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실은 컨트롤하기 힘든데 예.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 어렵고요. 또 대부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서가 좀 오해의 소지는 있는 이야기지만 약간 거부감이나 이렇게 약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가 창업을 하려면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분발해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을 하려면 야 요즘 같은 불경이 무슨 창업을 해 돈 벌 수 있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도 출발선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약간 누가 좋은 얘기를 해도 약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문화, 꾸중의 문화, 네,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칭찬을 안 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냥 어느 정도 뭐 말 안 하면 칭찬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칭찬이 인색하니까 아마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할 거고 컨설팅 할 때도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못 믿잖아요, 컨설턴트를. 그렇죠. 예. 일단 뭐 경혜 씨하고 아까 바리케이드 친다는 말이 그 말 같은데 네. 일단 못 믿어 하니까 반만 믿고 뭐 하나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또 믿다가 또 뒤로 물러나고. 네. 저도 그 경험 많이 해서 조금은 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장사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중학교 때요? 네. 뭘 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인생의 목표가 가난과 무식을 내대해서 끈자가 인생의 목표였어요. 너무 가난하고 깊은 산속에서 사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장사를 할 거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마침 우연찮게 신문사 지국을 옛날에 이제 중앙일보가 석간이라고 해서 저녁에 예, 알고 대급할 있습니다. 때 예, 예. 그때 신문사 지국을 시작을 해서 직접? 예. 그래서, 본인이? 네. 중학교 때?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드머니가 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레스토랑이라든가 옷장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었죠. 공부는 언제 해요, 그럼요? 공부는 거의 못했고요. 고등학교 내내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공부를 독하게 마음 먹고 해서 간신히 전문대를 들어갔고 전문대를 마치고 다시 전문대 다니면서 공부해서 90년도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90년도에 예. 무슨 과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교육학 쪽에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건국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그 부동산 해외 부동산 투자 전공 네. 석사과정과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네. 한국에서는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네. 프랜차이즈 이제 석사과정을 뭐 오만 걸 다 배웠네요. 여기저기 가서. 왜냐면은 이제 그 다각화되는 사회니까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나 또 경영이니까 어떤 한 가지를 잘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입문을 잘해야 경영을 잘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입문적인 공부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컨설턴트를 꽤 오래 했죠. 창업 컨설턴트. 네, 저는 98년도부터 해서 네. 뭐 최근까지 지금은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니까 네. 컨설팅 일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예, 예. 주로 이제 기억에 남는 컨설팅이 뭐가 있어요? 저는 대부분 좀 저처럼 어렵게 살다가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살던 분들한테 이제 성공을 시켜준 사례도 있었고요. 악재는 쓰나미처럼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컨설팅 할 때 되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역삼동에서 그 꼬치집을 컨설팅 하는데 꼬치집 나가는 굴뚝을 만들다가 그 인테리어다가 그 건물이 크리기 갔어요. 그래서 그걸 그 배상해달라고 막 그 건물 주인이 처음에 뭐 10억을 달라 막 이렇게 그때 너무 없을 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매일 잠을 설치고 막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노여움을 풀까 그거 고민했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고요. 당신이 가장 살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 지금 저를 키워주면 한국의 큰 사업가로 볼 수 있을 거고 저를 지금 이렇게 죽여버리시면 한국의 사회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막 설득을 했는데 그런 방법을 갖고 제가 주기하기 처음 창업할 때 창업 자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약수역 8번 출구 앞에서 사무실을 얻을 때도 원래 보증금이 2,500만 원에 월세가 2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건물주인을 똑같이 찾아가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 1,200만 원만 받고 월세는 160만 원만 받아라. 당신이 날 지금만 도와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당신이 만든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라고 자랑하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그 사무실도 굉장히 싸게 반값으로 들어갔던 일화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왜 정작 본인이 창업할 때 돈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막 집에 가서 아내한테 결혼하자마자 쟁반에다가 막 10,000원짜리 싸갖고 가서 막 뿌리고 거기서 뒹굴고 그럴 정도로 벌었는데 제가 했던 일은 부동산 컨설팅과 창업 컨설팅을 나눠서 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컨설팅을 할 때는 제가 경매팀, 빌딩 교환팀, 전원주택 개발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거든요. 근데 그 제주도에 가서 이제 그 성산 민속마을 옆에 수산이라는 곳에다가 온천 개발한다고 하다가 쫄딱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천 개발? 네네. 그래서 제주도? 예. 그래서 그때 횟수로 5년, 만 3년을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남에 살다가 이사 다니다가 지금 제가 살고 있고 사무실도 있는 약수동에 남산자락에 월세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제가 자칭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남산자락에 계단이 되게 많아요. 그 월세 사골세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매일 거기서 노트북을 끌어안고 3년을 울면서 그렇게 와신 상담을 했고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2003년도에 주기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난 그 3년 동안 아내가 버텨준 것도 대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게 다른 여자들 같으면 왜 돈 못 벌었냐고 막 할 텐데 한 번도 집에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고 뭐 그 전화비까지 끊겨가지고 돈 빌릴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저한테 구박하거나 타박한 적도 없고. 내가 울컥하는데. 네. 저희 얘기 내가 울컥하는데 저희 딸이 너무 아파갖고 열이 39도 40도 가까운데 대학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 응급실에 갔는데 수속비용이 없어갖고 그냥 데리고 와야 됐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뭐 당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바로 잘 되는 것보다 이래야 좀 기억도 남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대로 때가 참해가 있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잘 될 거라고 믿어줬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네. 이제야 뭐 그런 시기를 많이 지났고요. 네. 늘 저는 그 꿈과 목표가 많을수록요. 네. 피크와 밸리, 정상과 이 나락으로 롤러코스터를 많이 탄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늘 꿈이 많았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롤러코스터를 더 많이 정상과 나락을 오고 왔던 것이 더 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담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담담한 것 같고, 예. 그럴 것 같으네요. 근데 그 주기야기도 창업을 사실은 컨설팅을 하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필이 받았다랄까? 네네. 영감을 얻어서 이제 네. 뭐 했다고 하던데. 네. 저는 늘 이제 그 컨설턴트니까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한 늘 고민들을 해요. 네, 예. 저는 늘 통찰력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통찰력이라는 것은 시간, 사물, 환경의 이면에 있는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점 컨설팅을 하면서 5년 후, 10년에 어떻게 바뀔까를 계속 고민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고속 경제 성장의 시대는 싸고 양 많은 것을 추구했다라면 앞으로 미래에는 음식점 하나에 음식 하나에도 가치와 건강을 따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죽은 건강미가 넘치고 또 여유와 여가를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곧 받아들일 것이고 그런 트렌드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가 시작했던 주기야기를 시작했던 2000년도 초반에 웰빙 부분과 같이 편승해서 성장하는 데 좀 더 발전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다면서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늘 그 아까 통찰력을 설명할 때 통찰력이 뭐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통찰력이라는 건 시간과 예. 사물과 환경의 이면 뒤에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늘 생활하면서 5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이 굉장히 그러니까 단어의 뜻만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단어의 깊이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칭찬 아니 공부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너무 칭찬을 잘해주셨고 아니요 진짜 말씀 잘하세요. 아마 시청자분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논리가 정연하고 그래 진짜. 감사합니다. 와, 케빈 진짜 대단하십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면 주기야기를 이렇게 창업한다고 우리 잘 돼요 원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이제 창업에서는 업종과 업태라는 게 있어요. 업종이라는 것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네. 만약 커피를 판다면 커피 전문점이고 신발을 판다면 신발 전문점이겠지요. 네, 네. 근데 이 커피라는 것은 업종이라는 것은 아이템이거든요. 네. 업태라는 것은 취급 방식입니다.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거든요. 커피를 다방 커피로 팔 수도 있고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팔 수도 있고 복합 매장으로 할 수도 있고 크게 뭐 그 테마 카페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이라는 것은 결국은 업종인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죽시장이 지금 성장을 한국에서 해왔던 것은 업태가 좀 더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테이크아웃을 갖다가 잘 결합을 시켰고요. 또 고전적인 예전에 그 가난한 시절의 죽이 아닌 현대인들에 맞게끔 그런 그 고객들의 욕구에 맞게끔 그 제공하는 서비스 방법이라든가 음식의 질이라든 것을 이걸 좀 더 상향시켜 놓은 것이 고객들한테 어필이 돼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죽 전문점은 저희뿐만 아니라 업태, 그러니까 판매 방식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운이 좋은 것은 내식 시장, 중식 시장, 외식 시장이 있는데 내식이라는 것은 집에서 해 먹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쌀 가게라든가 야채 가게, 생선 가게거든요. 이게 한국은 제일 시장이 컸었고요. 일본은 중식 시장. 그래서 물건을 사다가 반찬이나 음식을 사다가 집이나 사무실에 먹는 걸 중식 시장이라고 하고 100% 밖에서 음식을 많이 하는 중국 사람들처럼 이게 외식 시장인데 한국은 내식 시장이 가장 컸었는데 갑자기 사회의 그 패턴들이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중식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또 외식 시장이 커졌거든요. 싱글족이라든가 신세대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측면에서 죽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테이크아웃과 외식을 같이 결합시킬 수 있었던 것이 소비자 패턴하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그 시기를 보는 그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그 즉합성이라 그러나 적기성이라 그러나
예를 들어 죽이 그 전에 나왔으면 돈이 없어서 안 사 먹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또 양이 많아야 되는데 죽을 가지고는 하루를 버티기 힘드니까 또 안 사 먹었을 거고. 네. 그 이후에 나왔으면 모르긴 해도 다른 데서 이미 선점한 후에 또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딱 그 시기를 정확하게 잘 찍었네요, 그래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저나 저희 경쟁사들은 어쩌면은 경영자에 대한 그런 통찰력이나 경영에 대한 능력보다는 어쩌면은 운과 그런 웰빙 부분에 대한 트렌드를 그냥 편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죽 전문점이나 한국의 외식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이냐인데 제가 생각하는 죽 시장은 지금까지 처음에 이제 그 약간 서민적인 죽에서 고급스러운 죽으로 왔다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카페풍의 죽 전문점으로 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전 미래에는 기능성 죽 시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저도 저 그런 생각 좀 드네요. 그래서 예, 저희도 예. 저 한 5년 전서부터 계속 당뇨 환자를 위한 죽, 그다음에 여성들의 그 항노화에 대한 죽, 어린이들의 그 성장에 관련된 죽, 또 총명에 관련된 죽, 암 환자나 이런 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그 면역 강화 죽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장으로 가야만 되는 이유는 이미 죽 시장이 한 7, 8년 전부터 시장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보통 막 커피숍이라든가 커피 전문점이나 치킨 전문점처럼 시장이 몇 조 시장을 갖고 있다면 그 죽 전문점을 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죽의 시장이 딱 거의 멈췄거든요. 지금은 서로가 나눠 먹기밖에 안 돼요. 지금 몇 개나 돼요? 지금 갖고 계신 저희는 한 전문점? 400개 정도 되고요. 죽이야기 전문점이 예, 400개나 돼요? 예. 그리고 와. 경쟁사가 이제 제일 많죠. 경쟁사가 한 1000개 정도. 본죽이 예. 경쟁사인가요? 예. 1000개 정도 되고. 해외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고요. 해외는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는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고요. 예. 중국은 지금 현재 32개 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보다 평균 매출이 3배 정도 높고요. 예. 창업 비용은 한국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어. 창업 비용은 3분의 1인데 매출은 3배가 더 높게 나오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 경쟁 심하고 부침이 이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데에 비하면 저는 중국이 한류와 편승해서 대래 그 사업하기가 좀 좋지 않은가 싶고요. 이렇게 공장 설비 같은 거 하는 돈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지만 이렇게 개인 조그맣게 소자본으로 하는 창업들은 뭐 누가 이렇게 해코지를 잘 안 하거든요. 꿈이 크시네요. 예. 아까 말씀하시기는 양평촌놈, 죄송합니다. 네네. 뭐 사실이니까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예.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한민국 촌놈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 일본에서 그 유학할 때요. 예. 그 저희 집이 그 신주쿠역 남쪽 출구, 일본 말로 미나미구치 앞에 언덕 위에 있었는데요. 맨 꼭대기층에 살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 당시에 일본에서 꽃장사를 했는데요. 꽃이 빨리 필까봐 방에 원룸에다가 에어컨을 5대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발코니에 나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려고 해도 이제 나와서 하고, 그리고 방은 추우니까 이불 5개 깔고 5개 덮고요. 그러면서 너무 역경 속에서 살아올 때 그 베란다에 서서 늘 꿈을 꾸고 간절한 마음으로 미래를 그렸어요. 그것이 꼭 우리가 무력으로다가 일본이 한국에 와서 지배를 했다라면 프랜차이즈를 한국에 가서 꼭 만들면 이 일본의 심장부에도 와서 뽑고 또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기업을 반드시 만들어서 진출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직 저의 그 내공이 부족하고 경영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가고 있지만요. 늘 꿈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 도전하고 있잖아요. 또 열정도 갖고 있고. 그러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예, 본인 스스로가 이미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곧 죽어도 가겠죠. 진짜 누구 말 못하나. 야, 근데 참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그 죽이야기 말고 또 하고 있지 않아요? 닥터박스라는 도시락 전문점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닭갈비 제 시골 이름인 예. 필룡이라고 해서 필룡이 닭갈비라는 걸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양평에 제가 예. 그 저희 개인 별장이자 땅에 예. 저희 죽이야기 연수원을 만들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죽이야기가 나중에 건강 관련된 메디컬과 관련된 사업이다라는 것을 좀 더 그 시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이곳을 이제 앞으로 그런 그 자연 치유 센터로 계속 발전시키려고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나 난치병 환자들이나 아니면 좀 더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뭐 주기하기 연수원은 있고요. 지금 그곳에다가 닭이라든가 토끼라든가 이런 것들 직접 지금 키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이런 그 닭을 양계장에서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새끼부터 낳는데 낳게끔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병아리를 또 6마리를 까가지고 아주 요즘 기쁩니다. 하여튼 이제 큰 즐거움과 작은 즐거움을 다 공유하면서 사시고 스스로 체험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예, 저는 또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요. 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요. 예. 근데 그 자연 속에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마 시골 출신들이 갖고 있는 아마 향수이자 또 안락처, 네, 그것이 쉼터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시골이라서 실제 저도 그렇거든요. 아, 예. 시골 내려갈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꿈도 많고 네. 욕심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충우돌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유성룡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그분이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사전령이라고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과 사회 번잡한 것을 떠나서 혼자 조용히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유성룡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게 누구도 옆에 터치 안 하고 혼자 농사를 지면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생각하고 복잡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전 굉장히 축복이라고 그래요. 제가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그렇네요. 맞아요. 진짜 큰 축복이에요. 예. 진짜 그 편안함은 어디 가도 보상받을 수 없는 편안함이고 마음의 여유가 그때만 유일하게 생기고 예. 나에 대해서 돌아본다기보다도 나의 어두운 건 생각이 안 나고 밝은 것만 생각나고 네. 예. 잠을 자도 그냥 행복하잖아요. 네. 예. 그 제일 심정 저 압니다. 저도. 제일 행복한 건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을 다 모시고 살거든요. 지금 예, 그곳에서요. 와, 그래서 더 좋네요. 예,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부모님을 뵐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효자기도 하고 하여튼간 너무 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네. 예, 제가 이렇게 오늘 뵙고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도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야기를 많이 하면 가끔 이렇게 공허하고 헛다해가지고요. 오늘 이야기 너무 많이 한 것 아니, 같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잘하셔서 진짜 재밌었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떠세요? 재밌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학교 때 공부도 안 했다고 하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뭐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게다가 뭐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노력하고 또 그 안에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돈은 늘 따라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마 될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